오늘은 제가 그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인천시 중소기업 CEO분들, 대표님들 한 60여 분을 어, 이렇게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이셨는데 거기에 제가 그 ESG 관련해서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스콥 3 공급망 관리 관련해가지고 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영상을 좀 바로 찍게 되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스콥 1이 있고 스콥 2가 있는데 이 직접 연소라는 부분이 이제 스콥 1인데요. 이 직접 연소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할 때 해당 기업에서 운영 중인 대기 배출 시설의 사용 연료별로 그 배출량을 산정하는 건데 이걸 고정 연소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동 연소가 있죠. 그래서 기업 차량 운행에 따른 이제 배출량 산정이 주된 그 항목인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배출 시설 종류별로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용량을 쓰는지를 알아야지 이 스콥 1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근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의 조직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에서 어떤 그런 배출시설 종류가 있는데 그 배출시설에서는 어떤 연료를 태우는데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것만 사실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닌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너무 탄소 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ESG 환경 경영에서 온실가스가 요즘 너무 이제 핫한 주제여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사실 다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배출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배출 시설에 인풋되는 원부원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아웃풋되는 건 이제 그 생산품일 텐데 반제품이라든지 생산품일 텐데 우리 환경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환경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물질이 들어갔어. 그러면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용수는 얼마나 쓰는데 폐기물은 얼마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중요한 데이터이거든요. ESG 데이터인데 요즘에 너무 탄소 하다 보니까 그 온실가스 배출량에만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큰 비중을 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더 힘드세요. 왜냐면은 ESG 평가에서 환경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량, 그리고 폐기물 배출량, 그리고 용수 사용량. 용수 사용하면 용수는 재활용하니, 용수 재활용량, 재활용률. 폐기물은 얼마나 발생하는데 폐기물량, 그리고 폐기물 얼마나 재활용하는데 재활용량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온실가스량도 무조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물론. 근데 음, 다 대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그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하는 툴킷은 다 아마 내부적으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외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게더링하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건 정말 간단한 예인데 뭐 연도별로 스콥 1의 사용량은 얼마나 됐고
스컵트는 얼마나 되고, 그러면 그 총량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근데 더 들어가면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이 많이 있다면 A 사업장, 뭐 B 사업장에서의 원 단위 배출량은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거든요. 외부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좀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통합환경 관리를 할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모든 ESG 환경 데이터는 배출 시설 단위별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통합법에서는 온실가스 파트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합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배출 시설에서 어, 연소 여기 보면 연료가 들어가고 막 용수가 들어가고 무슨 케미컬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연료라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아마 그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그 매스 앤 밸런스 시트를 좀 ESG 용으로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국내 환경법도 대응을 하되 ESG 데이터를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 시설 별로 제품의 제조 공정을 중심으로 이제 유틸리티 공정, 환경오염 처리 공정, 전후 단계를 연결지어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발생, 처리나 처분이 되는 흐름들을 좀 보기 좋게 좀 산정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은 이게 더 힘드세요, 관리하기가. 지금 그래도 초기 때,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이거든요. 그 스컵3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계속 쌓아갈 수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좀 강연을 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으로 환경 데이터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산정 시트를 통해서 인풋 되고 아웃풋 되는 물질들을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시설별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고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그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럼 폐기물은 얼마나 나오는지, 용수는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 배출 시설에서 연료를 태운다면, 연소를 한다면 그러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나오는지, 이 정도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그 내부 문서를 좀 만들어 놓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강연을 가서 그 중소기업 CEO분들을 만났는데,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